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에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군 정찰 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아침에도 긴급 회의를 열어서 9.19 합의, 군사합의, 남북 간 군사 합의를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었죠. 그날 북한이 위성을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그리고 중간 톱 기사입니다. 북한 위성 기습 발사해서 9.19 합의는 끝났다. 정부는 군사 합의 효력 정지하기로 했고, 특히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 행사 중에 화상으로 NSC 긴급 주재를 했습니다. 찰스 3세의 첫 국빈, 새로 쓴 한영 미래, 이 기사와 이 북한이 위성을 기습 발사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일면에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자유면 기사는 먼저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민주당 인사 윤 수사 무마 없었다. 듣고도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가짜뉴스 유포 정황 확보인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였죠.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그리고 7인의 멤버 이재명의 핵심 신복 그룹 7인의 멤버 김병욱 의원도 관여한 이 가짜 또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캠프의 대선 조작 사건 의혹, 거기에 대한 수사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죠. 그런데 수사 소식이 한동안 좀 뜸했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기사 조선일보 사이면 톡 기사의 내용은 이재명 캠프 사람이 이 대선 공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도 충분히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인사 김모 씨,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았었고 그때 압수수색도 당했죠. 민주당 인사 김모 씨가 일부 언론의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 보도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입니다. 김모 씨는. 근데 그때 대선 당시에 민주당 하천 대유 TF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게 뭐냐 하면은 2021년 9월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그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 위해서 만든 그 조직입니다. 그 조직의 이 TF 위원장이 바로 7인의 멤버 김병욱, 이재명의 핵심 척건 김병욱이 그 TF 위원장이었고, 그 TF에서 조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 김모 씨, 지금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인데 10월에 이 압수수색을 받았죠. 김모 씨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원래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했고, 이때 당시 대표가 송영길이었는데 그쪽에서 자문위원, 전문위원 이런 직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 차원에서 여기에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선 공작에. 그리고 또 그 캠프에서도, 이재명 캠프에서도 기본주택 본부장 이런 것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당 차원뿐이 아니고 대선 캠프, 이재명 대선 캠프 차원에서 이것을 개입을 했는데, 개입을 한 것이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중수부 이과장이 커피를 타주면서 사건을 무마했다. 그 부실 대출 사건, 대장동 초기 사업자에 대한 그것을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조작을 했다. 이게 큰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혐의를 덮어줬다는 그 내용이었죠. 이런 기사들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은 그때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공세를 펼쳤고, 이재명도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이러면서 가짜뉴스를 직접 확산시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이 캠프에도 몸담았던 이 김 씨가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을 접촉한 행적을 지금 일부 재구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캐내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 중 하나가 윤석열 수사무마가 진짜인지 판가름해줄 민간업자들과 접촉이었다. 그런데 당시 민간업자들이 남욱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다. 이 수사무마가 사실이 아니다. 그 남욱 전에 또 초기 그 사업자들이 있죠. 이강길 씨, 전 C7 대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부실 대출을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이 무마를 했다. 이건데 이 사람들을 다 접촉을 했는데 민주당 이 사람이 그런데 다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김모 씨가 이것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허위 의혹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강길 씨의 저 증언 같은 것들도 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윤석열 중수부 이과장이 이 사건을 뭐 맞지도 않았고 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윤석열 중수부 수사이과장이 이것을 무마시켰다고 막 확산하는데 이 캠프 사람, 이재명의 캠프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적을 하는데 일부 행적을 그 재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일부 기자들 그리고 김 씨가 는 유착 의혹, 이 캠프에는 김모 씨와 일부 기자들의 유착을 했다. 김모 씨가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뒤에도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이 보도될 만한 수준으로 편집된 그러니까 가짜 자료를 일부 기자에게 막 건네는데 그 가짜 자료를 받고 가짜 자료인 줄을 알고도 뭐 보도를 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당시 JTBC 소속이었던 봉모 뉴스타파 기자, 뭐 봉지욱이죠. 봉지욱 기자 척 휴대전화에서 이 김모 씨가 만든 자료가 발견이 됐다. 이 봉 기자는 2022년 2월 대선 직전에 윤석열 검사가 조호영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기사를 보도했던 그 당사자죠. 검찰은 또 이 김모 씨가 인터넷 매체 리포액터의 허모 기자 허재현입니다. 의 보도에도 관여했다. 작년 3월 1일에 조호영 씨의 사촌형 이모 씨와 최재경 전 검사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 최재경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김병욱 의원실의 최모 보좌관, 최현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키맨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하천대유 TF 팀장을 했는데 편집된 자료를 봉지욱 기자에게 전달을 했고 또 허재현에게도 전달을 해서 이 허위 보도를 나오게 했고 그 전에 이강길 대장동 초기 사업자나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대장동 뭐 윤석열 검사 뭐 직접 개입도 안 했다, 관여도 안 했다, 무마 없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중간에 있는 김모 씨가 캠퍼에 있는 사람이 다 가공을 해서 기자들에게 친한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뿌려서 그것을 대선 직전에 보도를 하게 했고 그걸 또 이재명 후보가 직접 SNS에 막 전파를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자 그렇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김병욱 의원 등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김병욱에 그치지 않죠. 김병욱 위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을 정황 그때 한번 뭐 김병욱의 말이 한번 나왔었죠. 싹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뭐 보고를 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보고를 받고 이것을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뭐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의 뭐 이 범죄 혐의는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을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이제 추진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김의겸이 또 의혹들을 막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업참마속을 한 듯합니다. 이정석 검사를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하고 그 관련 그 리조트 같은 것을 압수수색을 하고 대전고검으로 발령을 냈죠. 자 그러면은
지휘,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겼는데 누가 메꾸느냐 이 문제 제가 한번 곧 2차장 검사가 새로 보임을 하거나 새로 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강성용 1차장 검사가 직무까지 2차장 직무까지 담당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그 위에 수원지검장이 있습니다. 신봉수 검사장이 아마 이것을 직접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는 이정섭 직무 배제에 이재명 수사라인 공백, 대북 송금 수사는 어디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정섭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이 되면서 수원지검 2차장 직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은 공안도 하지만 특별수사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그 이재명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석 검사가 이끌던 이재명 관련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당장은 당장 수사가 중단되는 등 뚜렷한 타격은 없겠으나 수사 정당성 시비 탓에 어느 정도의 속도, 강도 조절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더라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12월 9일 국회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 추진을 하고 있죠. 자, 그 별 차질은 없을 걸로 보이고 현재 수원지검에서 담당하는 이재명 관련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조객이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이것도 아직 수사 중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하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뭐 이재명 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뭐 쪼개기 후원금 이런 거 다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이것을 지휘하던 차장 검사가 지금 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한국일보도 이렇게 씁니다. 수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 특히 특수통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그 직전까지 수원지검에 부임하기 전까지 9월에 인사가 있었죠. 전국검찰청의 이재명 수사를 총괄했던 부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던 이재명 수사 그리고 수원지검 또 성남지청에서 하던 이재명 수사를 전부 총괄 지휘했던 인물이 신봉수 현재 수원지검장이죠. 그래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도 신봉수 수원지검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관련 혐의들을 그 대검에서 그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지검 관계자는 허리 역할을 하던 중간 지휘부가 공석이 돼서 부담은 좀 있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있는 만큼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기존의 수사검사들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것을 중간 허리 역할을 하던 이정섭 차장검사가 직무를 못하게 됐지만은 이 관련 못하게 됐지만은 어차피 그 위에 신봉수 검사장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장이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더 수사가 속도도 빨라지고 강화될 수도 있죠. 이 신봉수 검사장은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도 수사를 하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한 인물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때 했죠. 그때 그 신봉수 특수일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은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가 있었죠. 그 뭐 13개 부서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동원을 해서 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공작을 벌였던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추미애 장관에게 미포여서 이 좌천이 됐었던 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은 더 강력하게 이재명의 범죄를 파헤칠 수가 있는데 또 2차장 검사 자리에 지금 다른 검사를 직무 대리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검찰 간부를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정섭 검사가 직무 배제가 됐어도 오히려 수사가 더 강화되고 의지를 더 불태울 수 있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사람들 요즘 정말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죠.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암컷이 설친다 이런 발언. 자,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정치면과 중앙일보 사회면입니다. 중앙일보 사회면은 최강욱 암컷 설쳐 파장 확산 이재명은 막말 무관용 대처하겠다. 조선일보는 미래 짧은 분 이런 말 그때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했죠. 어린 놈. 이거는 송영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컷 비하 3종 세트. 지금 최강욱의 암컷 설친다.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한 것이죠.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원정 변호사가 최근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뭉뚱그려서 이런 막말을 한 겁니다. 여당에서 막말 본능이 나왔다. 국민이 분노한다. 자, 이렇게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 자, 최강욱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없이 대신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경고를 했죠. 뭐 형식적인 경고입니다. 경고를 하니까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It's democracy, stupid.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과거에 이 미국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할 때 stupid 이 단어를 썼었죠.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렇게 또 나름 반발을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막말 무관용 대처, 이거는 일종의 쇼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나 경고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고 사과 표현도 없었죠. 이재명 이 입장문에.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인사는 자신의 지지 세력인 철음에서 문제가 터지자 경고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다. 이 최강욱도 철음회고, 그리고 이 뭐 출판 기념회를 주최한 민형배, 그리고 같이 토론을 한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철음회 멤버들이죠. 김용민, 이 최강욱의 암컷, 뭐 짐성 이런 발언할 때 철음회 소속 민형배, 김용민은 같이 따라서 웃었고, 그 자리에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그걸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그냥 거기서 희덕거리고 박수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야당이 노인, 청년, 여성 비하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자, 미래 짧은 분 김원경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아들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뭐 자랑 삼아 소개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1 표 행사를 하느냐. 송영길,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건방진 놈,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최강욱,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건 없다.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 부를 뿐이다. 설치는. 자, 그래서 이 노인, 청년, 여성 비하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민 전체를 바보 멍청이로 취급하는 국민 비하 발언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뉴데일리 오늘 인터넷판 톡기사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데일리 톡기사인데, 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죠. 국민은 계산 방식 알 필요 없다. 민주당 급기야 국민 비하 발언. 어제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뭐 선거 비례대표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2020년에 그 위성정당 막 만들었던 그 준연동형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뭐 병렬식 비례대표제 그대로 다시 환원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의 회의를 마친 뒤에 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 이게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정확히 설명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당락에 의해서 또 민주당이 그때 2020년에 정의당을 구설 넣을 때 썼죠. 이것을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표를 의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 공수처 이런 것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그래서 정의당이 쏘가 넘어갔었죠. 자, 그래서 그때 그런 정략적 목적 때문에 이걸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의당 심상정 의원조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 복잡한 상식, 산출하는 방식, 비례대표 산출하는 방식, 국민은 몰라도 된다. 그런 말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일어났는데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소위 회의를 마친 뒤에 아니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같은 정개특위위원인 허영 이 파문이 일어나니까 정개특위만 살퇴했습니다. 허영 의원이 국민은 산식 계산법이죠. 비례대표 산출하는 계산법.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찍으라면 찍으면 되지. 뭘 국민이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게. 뭐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김상훈 의원이 그건 아니지. 유권자가 산식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산식 모르지 않나. 당신도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허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위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거다.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복잡하니까 우리도 잘 몰라. 이 법을 만든 우리도 잘 몰라. 어쨌든 우리에게 유리해서 만든 거야. 국민은 그냥 뭐 그거 알 필요 없고 왜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민주당이 좋으면 그냥 민주당 정당 투표하면 돼. 그러면은 그 표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거야. 국민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돼. 이야기입니다. 4년 전에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계산 방식을 묻는 질문에 자기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민주당이 막 구슬렀죠. 꼬셨죠. 그 질문에 심상정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수학자가 손을 한번 파야 한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인식을 그대로 민주당 허영이 이야기를 했죠. 허영은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인데 그 인식이 그대로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 어제 정치권에 또 하나 화제는 이번에 뭐 여권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지난주 금요일 대구에 이어서 어제는 대전을 찾아갔습니다. 자, 거기서 또 팬 미팅 비슷한 것을 또 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천만 문법 쓰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검사 탄핵을 하는 야당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또 아니 세금 빼돌려서 초밥 먹으면은 탄핵 사유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국회 향한 출사표 던진 셈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개될 기사는 한국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목은 60세 이상 유권자 2030 처음 앞질렀다. 우리나라 유권자 분포에서 10월 말 기준 6070 세대가 2030 세대보다 17만 명이 더 많았다. 이 86세대,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60년대생, 86세대가 60대로 편입이 됐다. 60대 나이로. 근데 유불리는 물음표다. 뭐 이렇게 이 60세 이상 유권자가 많다고 해서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이것은 아직 뭐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30 세대가 여전히 성부처이긴 한데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레이 총선,
그레이 세대가 주도하는 그레이 총선이 될 것이다. 연령별 유권자 수에서 사상 최초로 60대 이상, 이 30대 이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 정치 세력화, 그레이 파워가 보수와 진보 정당 어느 쪽에서 더 유리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여야가 감안해야 할 선거 변수가 하나 더 늘었다. 올 10월 31일 기준 40세에서 59세는 1660만여 명, 그리고 60세 이상이 1390만여 명, 18세에서 39세가 1373만여 명. 그래서 세대별 유권자를 비율 환산하면 4050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37.5. 그 다음에 6070 세대가 31.4. 2030 세대가 31.1. 자, 그래서 이 청년층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비춰서 이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내년 3월에는 6070의 수적 우위가 더 확연해질 전망이다. 자, 이 기사까지 소개해드리고 조간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